수학이 좀 어려우면 이 파동의 법칙이라는 이 책이 있거든. 이건 뭐 그냥 그냥 술술술술술 넘어가는 책인데 그냥 이거는 뭐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쉽게 낸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 모르면 해봐. 나도 그냥 샀거든. 한 3만 원 하더라고. 되게 좋아하죠. 지난주에 제가 사진 찍어본 책이에요. 이거 그냥 쿠팡에 싸면 아침에 싸면 저녁에 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고, 이 파동협칙이라는 게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 공업수학이라면 만화를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1, 3, 4번 이렇게 있잖아. 1, 2, 3, 4. 이제 미분방정식, 그 다음에 복수, 수, 그 다음에 풀이해,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미적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이제 이것도 봐도 괜찮아.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서 만화책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이거 여기다가 놔둘 테니까 나중에 보고 싶으면 보세요. 네. 오늘 이제 2장부터 나갈 건데요. 저번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 코세라 파트 1이 3장까지잖아? 그치? 이제 4장하고 5장이 이제 파트 2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거 1장을 모르면 2장에 넘어갈 수가 없어. 이게 보면. 맞습니다. 물론 뭐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장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2장 넘어가고, 또 3장도 공부할 수 있어요. 1장 내용이 2장, 3장이 계속 반복이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거거든. 이게 그 음향학을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서 뭐 지금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어렵잖아.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한 식이니까 실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이제 덕트에서 이렇게 가지고 평면파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식 져가지고 간단한 거에서 이렇게 살을 붙이면서 점점 어려운 식으로 가는 거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다루는 것들도 이게 한번 소리가 일어나고 나면 절대 감쇄라는 게 없는 상태예요. 무한정 계속 나온다고 가정 감쇄라는 거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감쇄 틈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들어가는 건데 내가 1장도 이해를 못하면 2장, 3장, 4장, 5장 가면 점점 어려워져. 스텝이 꼬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뒤에 보면 펀더멘털 오브 어쿠스틱스 책이 있지. 파란색 2개 누워있는 거. 그 2개 한번 갖고 와봐. 원래 음향학을 공부를 하면 이제 이 책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펀더멘털 어쿠스틱 1까지. 이걸 또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이 번역을 한 게 있어. 음향의 기초라 그래가지고. 자, 저번에 했던 거 잠시 이제 리캡을 하면서 이제 할게요. 예.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것들은 한번 뭐가 있으면 한번 볼게요. 우리는 맨 처음에 진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진동.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동으로 넘어왔다. 그치? 네. 파동으로 넘어왔어. 그 진동은 뭐 파동의 특수한 형태라고도 이야기를 했어. 레프트 고잉 웨이브, 라이트 고잉 웨이브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진동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진동이라는 것들은 공간으로 전파하는 게 없어. 그냥 이거는 그냥 오실레이션이나 바이브레이션에 이렇게 나타내듯이 그 한 공간에서 그냥 주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주기적인 운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주기적. 그래서 주기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어떤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때 시간이 필요한 게 되었죠. 그걸 갖다 우리 주기 t, 라지 t라고 이야기를 하고, 라지 시간당 그러니까 1초에 몇 번씩 이게 돌아오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 주파수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원운동하고 같이 링크를 시키면 나온 게 각 주파수, 뭐 각 속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의 단위는 세컨드였고, 요거의 단위는 원 오브 세컨드였고, 요거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였고. 기억나죠? 네.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이 세 가지 이 텀을 계속 배웠어. 학문을 배우면 텀을 배우는 게 중요해. 뭐 내가 가지고 이제 도구들이 이제 이런 거라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얘가 조작을 할 거라고. 요걸 배웠고 이제 파동으로 넘어왔어. 파동은 우리는 웨이브래. 영어로 웨이브라 그래요, 그렇죠? 네. 파동도 우리가 크게 배우는 파동도 되게 다양한 파형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파형은
바로 어쿠스틱 웨이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파동이 뭐가 있냐? 그다음에 일레스틱 웨이브라는 게 있어. 일레스틱 웨이브는 이거는 음양파고 이거는 단성파라 그래. 단성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나는 소리 있잖아. 타악기 소리는 둥둥 치고 나는 이런 거 다 단성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로폰을 두드리고 마림말을 두드리고 할 때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뭐 고체를 두드려서 나오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일레스틱 웨이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건 이제 안 다루고 이거는 진짜 다루. 근데 좀 고음향을 가면 일레스틱 웨이브도 다루. 이제 이게 이제 밴딩 웨이브 형태로 해가지고 나타난다. 볼을 두드렸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횡파 종파가 아니야. 밴딩 웨이브는 이렇게 하면서 가. 약간 달라. 그리고 밴딩 웨이브가 되면 좀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게 디스퍼션이 생겨. 저주파하고 고주파하고 날아가는 속도가 달라. 이런 일이 생긴다고. 좀 그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안 되는 어쿠스틱 웨이브는 너무 쉬워.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쉽다고. 이거는 우리는 종파 형태라 그랬다, 그렇죠? 어쿠스틱 웨이브는 매질의 운동 방향하고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거야. 이거에 반대되는 게 횡파가 있었죠, 횡파,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였냐고 하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렇게 흔드는 횡파라고 그랬어. 이런 게 있다. 횡파. 근데 이거는 이제 밴딩 웨이브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이 되든가 밴딩 웨이브를 구핀파라고 그러죠, 구핀파. 이 축이 있으면 이렇게 굽어지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층간소음 할 때 벽에서 소음 나는 것 대부분 구핀파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아닙니다. 손 들고 싶어서 아니 그 구핀파라고 방금 하셨는데 그러면 어쿠스틱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음일 하면서 이게 차적 변화로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구핀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얘네가 순간적으로 압축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 각도에 변화에 따른 대한 변이 일종의 뭐 변이가 전달 들어가는 능력이라든지 그치. 약간 힘이 전달 그렇게 전달되는 걸로 예, 그치. 이해해야. 약간 그런 거야. 휘어짐에 대한 저항이 전달되는. 그치. 거기에 대한 힘이 그러면 세기가 뭐냐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가 있으면 보가 팽평상에 있을 거잖아. 예. 거기서 얼마만큼 휘어졌는지 이렇게 보면 각도를 보는 거지. 휘어짐이. 예. 네, 휘어짐의 정도를 가지고 그래서 굽힘이라는 거지. 얼마만큼 밴딩이 됐느냐 이걸 보는 거지. 감사합니다. 예. 7층. 럭키 세븐이야.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을 배우면 파동은 진동이 공기적으로 전파한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진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실 같은 경우에는 Y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 나타낼 거고. 네. 그렇죠? 또 어때 뭐 프레셔를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파동은 공간하고 시간을 두 개 다 달라. 뭐 Y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 실이라고 하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변수 함수다. 그러니까 시 공간을 나타낸다. 네. 우리가 이 마이크로폰을 녹음을 하잖아요. 한 집에서 마이크로폰 녹음하잖아. 그러면 마이크로폰 녹음하면 실제로 우리가 웨이브를 다루지만 이것밖에 안 다루겠지. 마이크는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폰은 이렇게 녹음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간만 있고 이것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프레시만 보는 개념이라고. 이게 내가 무슨 장치인지 시간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내가 그 관심 있는 물리량은 바로 압력이구나. 이 압력도 대기압이 아니고 동압이 있잖아요. 그렇죠? 1013 헥토파스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1기압이 중요한 게 거기서 이게 흔들리는 그게 1파스칼만 지금 1013 헥토파스칼이 현재 대기압이잖아요. 그렇죠? 그 1014 헥토파스칼은 10만 파스칼 정도 되는 거거든. 거기서 1파스칼만 흔들리다 우리는 94데시벨을 느끼고 10만 분의 1인데도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걸 갖다가 피제로 보내가지고 얘는 관심이 없어. 그렇지? 왜냐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렇다. 그래서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고 하면 이제 파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공간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메타가 되겠죠, 그렇죠? 미터가 나온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F에 되는 거 란다ム 1 이런 개념을 안 쓴다 그랬죠,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안 써. 별 필요가 없어서 대신 쓰는 것들은 요거에 대응되는 것만 써. 오메가에 대응되는 거. 이게 오메가라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각속도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이게 빨리 도느냐라는 거지. 쓰면서 RPM이랑 약간 비슷한 거 얼마나 빨리 도냐라는 거지. 그렇죠? 네. 얼마나 빨리 도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이렇게 돌지만 여기서 보면 주기운동하는 거 이런 거지, 그렇지? 내가 이것만 횟수만 세면 주파수가 되는 거고 이게 되는 거고 1초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보면 이제 요 개념에서 보는 거고 얘가 도는 건 전체적으로 다 보면 요걸 보면 1Hz다 그러면 예를 들면 360도 per second가 되겠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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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3600도 per second가 된다고 하면 10Hz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그 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횟수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주파수라고 그런다. 그럼 1Hz, 2Hz, 3Hz, 4Hz 그런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을 얘를 라디안을 도로 푼다면 엄청나겠지. 뭐 만회를 그러면 네. 장난 아니겠지 이제 36만 막 이렇게 per second 이렇게 나오겠지. 막 어쨌든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2파이F라고 그랬어요. 돌기 때문에 이 원주라는 개념이 들어가. 앵앵앵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주파수라는 것들은 시간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 T분의 2파. 이게 한 주기, 네? 2파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거 똑같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파수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똑같아. 2파이를 이거는 뭐로 나눠주느냐? 얘를 나눠주겠지. 그렇지? 이렇게. 란다분의 2파가 된다. 이게 바로 웨이브 넘버가 되는 거. 이거는 라디안 퍼 메타 단위죠, 그렇죠? 네. 메타 이렇게. 이게 나중에 뭐 압력이 뭐가 나오고 뭐 볼륨 밸런스가 나오고 할 때는 항상 이 단위가 뭔지를 딱 맞춰. 그 항상 생각해. 단위가 얘가 뭔지를. 그리고 계산하다 보면 이 단위끼리 뭐 힘은 힘끼리 나눠지고 속도는 속도끼리 날아가고 이런 개념들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게 그 물리량이 처음에 우리가 정했던 물리량, 이 시계 들어간 물리량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제가 이제 사부님한테 배울 때는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 단위를 정확하게 알고 이 단위가 연산이 됐을 때 어떻게 날아가고 다시 어떤 단위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물리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압력하고 속도를 곱으니까 인텐시가 나오는데 그럼 인텐시티의 단위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대충 배웠지만 이게 네. 힘과 속도를 곱해주니까 인텐시티량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고 와트는 뭐에 회로를 보면 전압 곱하기 전류죠. 네. 이거는 배웠지. 와트 법칙 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배우나? 전압과 전류 곱하면 와트가 나오잖아. 똑같은 거. 이 속도 이건 전압인 거지. 그러면 이거 압력이기 때문에 얘가 보면 압력은 뉴턴 퍼 메타 스퀘어거든. 1m 바이 1m에 몇 뉴턴이 힘이 가해지느냐가 바로 압력의 단위인 거야. 속도니까 메타 퍼 세크잖아. 그렇지? 이 두 개가 곱해지는 형태라니까. 그럼 이거는 뭐가 단위 나오겠어요? 뉴턴 세컨드 곱하기 메타 스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메타 제곱분의 n 곱하기 메타에다가 세컨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날아가니까 미터 제곱이 아니라 미터는 미터, 뉴턴 그치? 퍼 미터. 미터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인텐시티라는 거는 1m 안에 1초 내에 그렇지? 들어가 있는 힘의 양인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정의가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지면 이게 물리적인 의미는 여기서 다 설명이 된다고. 네. 단위 시간당, 단위 길이당 힘의 양인 거지. 그게 인텐시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지금 이거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오메가는 2파이F였는데, 공간 주파수인 K는, 란다분의 2파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연관을 시켜보면, 2파이 날아가다 보면 이 두 개를 연관시키면, 오메가는 CK라는 게 나온다.
그렇죠? 네. CK라는 게 나왔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시간, 이거는 공간을 나타내고, 바로 음속이라는 것들이 이게 이제 이 파동의 전파 속도거든요. 음속 그런 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보면 그러면 그 C라는 것들은 다시 K분의 오메가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축이 K축이고 요 축이 오메가 축이라면 이거는 공간 주파수 축이고 시간 주파수 축이라면 요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냐고 하면 이게 C가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K하고 오메가 사이에는 요런 이런 C라는 이게 이제 뭐 그 파동의 전파 속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어쿠스 웨이브 같은 얘가 직선으로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저주파수일 거잖아요. 그렇죠? 저주파 이렇게 하면 계속 고주파수일 거잖아. 공간 네. 주파수지만 계속 고주파수로 갈 거잖아. 이 각각의 지점별의 기울기는 똑같죠. 네. 그러면 저주파수나 중주파수나 고주파수나 파동의 전파 속도는 똑같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공기의 특징인가? 이 종파의 특징인가?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여기서 딱 치면 10m 됐어. 딱 치면 딱이 나오는 거야. 이 딱이라는 것들은 임펄시브이기 때문에 모든 주파수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요걸 주면 10m에서도 요게 나온다는 거야. 공기에서.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공기에서만 이런 일이 생겨. 실이나 이런 데서만 이런 일이 생기고 다른 데서 이렇게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그 서피스 웨이브 해가지고 파도 있잖아요. 그렇죠? 파도하고 또 아까 이게 이 밴딩 웨이브 있었잖아. 이렇게 단성체에 탁 치면 이렇게 이 구핀파가 나오는 거. 구핀파는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전혀 다르게 걸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녀석도 있고 이게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죠. 이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되게 급하죠. 저주파수에서는 그렇죠. 그럼 저주파수는 빨리 날아가고 고주파수는 이렇게 기울기가 나아지잖아요. 그치? 이게 그러니까 이 접선이 기울기인 거잖아. 기울기, 그렇지? 그런 거를 잘 모르면 여기 파동의 법칙 만화책을 봐라. 이 기울기가 이렇게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기울기하고 같으면 음파지만 같은데 이 같은 음파보다 더 느리게 가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저주파수는 빨리 가고 고주파수는 느리게 가.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서피스 웨이브야. 이거 수면파야, 수면파. 알겠어요? 이런 일이 생겨.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나는 물론 뭐 물이라는 매질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오고 있지만 나는 이게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만약에 이게 수면파가 이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많이 죽었을 거야. 사람들이. 쓰나미가 났어. 빡 하고 그 지각이 팍 틀면 임펄스가 딱 생기잖아요. 그 수면에서. 수심 깊은 데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항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기 멀리서 이렇게 저주파부터 먼저 오니까 이런 파도가 먼저 올 거잖아요. 그렇죠? 쓰나미가 났다. 빨리 도망쳐야 된다. 아는 거야. 근데 파도가 이런 게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왔으면 다 죽었겠죠. 처음에는 울렁이는 있잖아요. 굉장히 저주파수 이게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있으면 쓰나미가 오겠구나. 빨리 대피시켜야 해가지고 막 배도 막 돌리고 이제 뭐 정박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파도가 오는 거지. 고주파수 오는 거지 얘가. 고주파가 파고가 더 높은 거예요. 고주파수라는 말은 변화율이 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높은 이런 것들이 고주파가 많겠지. 이런 거는 저주파겠지. 이렇게 천천히 바뀌는 거는 저주파고 고주파라는 말은 단위 시간 딱 뭔가가 변화율이 큰 걸 고주파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파고가 굉장히 높고 막 이런 거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게 오다가 나중에는 이런 게 온다 이런 게. 그러면 이제 다이 할 수도 있겠지. 이게 수면파의 특징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음향만 다루다가 내가 이제 음향 연구실에 갔는데 나중에 서피스 웹 이런 거 나오고 나면 이게 많이 다르네. 내가 무슨 수중 음향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양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배 있는 것 쪽으로 그 파동이 돼가지고 다루면 다른 일이 벌어지잖아. 그 다음에 한 거는 그 다음에는 뭐냐고 하면
아까 빨간 것도 있다 그랬잖아. 빨간 것도 그렇지 이거. 이거는 뭐예요? 저주파수는 느리고 고주파수가 빨라지죠. 그러면 내가 땅 이렇게 임펄스가 보내면 고주파수가 먼저 변화율이 시간당 변화율이 높은 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저주파수가 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치는 타악기들이에요. 뭔가 치는 거 있잖아요. 고역이 먼저 와. 오고 그 다음에 저역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 또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하면 F 란다는 C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파이 날아가고 F하고 란다 관계 나오니까 F 란다 C가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초에 공기종으로 전파되는 소리는 1kHz는 34cm 있는 이야기 나오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 관계가 훨씬 더 사실 더 많은 거를 설명해 준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음향강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ABCD 같은 건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설명을 많이 했어요. 디스포드 릴레이션 우리가 이런 걸 저번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다 배웠어. 그냥 수구수구 상상하는 게 다 배웠어. 이런 게 배웠어요? 이런 거 배운 거 가지고 코스라 가서 6문제를 풀면 다 맞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렇죠? 네.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임피던스라는 것들이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고 음향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임피던스 때문에 우리가 음향에서 다룰 게 뭐가 있겠어? 뭐 음원이 뭐가 발생이 됐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반사가 되고 어떻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 다루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만큼 너머로 소리가 넘어갈 건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갇혀 있는 데서 아니면 갇혀 있지 않는 야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음원에 뭐 좀 방사가 있고 그렇죠? 슉 날아가게 프로파게이션이 생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가 또 안 맞아. 그러면 어떤 것들은 트랜스미션도 되고 리플렉션도 되고 그렇죠? 또 어떤 엣지 부분을 만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네. 디프렉션도 생기지. 헤드도 생기고 또 어느 데서는 특정 주파수가 나면 산란도 막 생기잖아요. 스캐터링도 생긴다. 응? 사실 그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휘는 거는 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방사, 반사, 투과, 회절, 산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굴절 이런 거 배우는 게 이 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반사하고 투과하고 이런 거 배우는 까지는 지금 우리 좀 실에서는 배웠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이제 공기에서 또 투과하고 반사 배우는 게 3장에서 배웠고. 3장이 투과하고 반사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산란하고 회들리는 거 배울 거잖아. 그게 이제 4장으로 넘어가. 그럼 이제 5장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생기고 큰 공간에서 어떻게 생기고 그걸 본다고. 작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모플러라든지 뭐 이 혼이라든지 뭐 덕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거 배우고 큰 거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실내 음향이 되겠지. 그럼 이제 뭐 잔향 같은 건 계속 배우고 이런 거. 그거 하면서 끝나. 근데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는 지금 가다가 한 면만 만났잖아.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개 면이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삼중창을 쓴다고? 그러면 매질이 있고 또 공기가 있고 또 매질이 있고 또 공기 이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갔다가 또 넘어가는 녀석이 있고 또 추가하는 녀석이 있고 갔다가 또 얘는 또 반사되는 게 또 추가되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은 복잡이 생긴다고. 그럼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형성이 되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야. 수학이 조금 그때는 사람 절대 못 풀어. 그냥 기계가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전산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임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임피던스라는 것들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라고 그랬어. 이 원인이 주면 결과가 밑으로 오는 거야. 이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 힘이 가해지면 속도가 생긴다고 그랬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미케니컬 임피던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힘을 주면 사실 여기는 힘이 이거는 이제 압력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실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실이었다고 하면 힘을 주고 속도가 나오는 거였지, 그렇지?
네. 왜 손들어? 질문했어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쿠스틱 웨이브를 다룰 때는 이게 이제 압력으로 바뀌는 거죠. 압력에 대해서 속도를 형성되는 거예요. 힘과 속도와 힘과 압력과는 무슨 관계가 있지? 면적. 면적이라는 관계가 있어. 이 프레셔라는 것들은 단위 면적당 적용 힘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뉴턴 퍼 메타 스케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단위 면적당 적용 힘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이제 면적이 다시 곱해지면 이게 바로 힘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텀은 바로 면적이라는 게 바로 더 들어가게 돼요. 면적. 뭔지 알겠어요? 면적. 됐어. 자, 그래서 이제 F를 U로 이렇게 이게 나누게 돼. 그래서 힘을 줬을 때 속도가 발생된다. 처음에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속도라는 것들은 움직임에 대한 시간 미분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 그래서 임피던스가 크다 그러면 힘을 연락해 줬는데 U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임피던스가 크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더 큰 거지. 그치? 내가 뭐 눌러줬는데 이게 잘 움직이면 임피던스가 작은 거고, 눌러줬는데 힘을 줬는데 U가 작아. U는 똑같은데 힘을 많이 줘도 그렇게 되는 거. 어쨌든 이게 바로 임피던스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야. 네, 그걸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임피던스가 있는데 이게 F하고 지금 U가 힘을 주면 즉각적으로 속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J틈이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되면 약간 다르게 생겨요. 힘과 속도 사이는 90도 위상차가 생기는 거예요. 90도 마이너스가 저기가 어쩌면 또 마이너스 90도 이상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게 다 이 스텝이 되겠고요.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가다가 뭔가가 여기 있으면 튕겨 나오는 게 있으면 이게 J틈이 생긴다 그랬지. 그 위상차가 반드시 생겨. 이게 근데 상기적으로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잘 보세요. 이 벽이 있어. 벽이 있으면 이 벽에 있는 여기 있는 공기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고. 벽이 있어. 그러면 압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 내가 퍼지려고 그러는데 뭐 딱 막고 있어. 그러면 압력이 커질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요 공기 요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프레셔를 갖다가 굉장히 맥스 상태가 된다. 자, 그러면 이 공기 입자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속도는 줄입니다. 막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지 얘가. 그러면 이거는 빵이 된다고. 그렇잖아. 그러면 P하고 U는 무슨 상태예요 지금? 얘가 맥스일 때 얘는 빵이 되는 거잖아. 그럼 90도 위상체가 생긴 거지. 그래서 그렇잖아. 얘도 맥스, 얘가 맥스가 됐다고 하면 좋은데 얘가 맥스 때 얘는 빵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랑 같냐고 하면 얘가 요는 사인파가 있었는데 얘는 뭐 하나 더 있다고 보면 에이씨 이쪽에서 그리겠어. 반대편에서 그리려니까 잘 안 그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죠, 그렇죠? 얘가 0일 때 얘는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얘가 맥시멈이 되면 얘는 빵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얘가 0일 때는 얘도 또 맥시멈이 되는 거고, 상이 반대이 됐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뭐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화된 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딱 어떤 상태? 이 상태, 이 상태. 얘는 맥스일 때는 빵이 돼버렸잖아. 딱 90도 이 상태가 생겼지. 사인 코사인 관계로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얘가 P로 보고 얘를 U로 볼게요. 압력을 세게 주면 얘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압력을 세게 주면 당연히 움직여주면 얘도 근데 속도도 커지면 제일 좋은데 그럼 내가 이러기가 되게 편하잖아. 밀어줄 때 야, 내가 당겨줄 때 네가 가면 좋잖아.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이게 나중에 이게 전압이 되고 얘가 이제 전류 관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압이 셀 때 전류를 당겨가면 제일 좋지. 그렇죠? 우리가 쓰는 스피커는 스피커는 F는 BRA, BI,
L이라는 요 관계 있거든. 이게 전부 다 전류 구동 방식이에요. 우리가 쓰는 그 다이나믹 같은 경우, 콘덴서 말고 다이나믹 스피커는 전류 구동형이라고 전류를 많이 흘리면 전자석의 힘이 커져서 힘을 많이 주는 거야. 이 전류량이 중요한 거라고. 응? 그래서 큰 앰프라는 말은 전류를 많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흘러가면 큰 힘을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그래서 이게 거동을 크게 많이 움직이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서브우퍼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전류를 땡기고 큰 힘을 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전류를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를 많이 흐르면 열이 많이 발생돼요. I 스퀘어 R로 열이 발생돼요. 전류는 그래서 전류가 2배가 흐르면 열이 4배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 봐요. 내가 어쨌든 이 전압에 의해서 이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전압을 주고 하니까 전류가 만들어지는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얘는 원인이 얘는 결과라고. 이걸 보는 게 바로 R인 거지. 어쨌든 이게 임피던스 이런 개념인데 전압하고 전류 사이 관계잖아, 그렇지? 이게 원인이 결과라 보면 돼. 그래서 전기회로에서도 임피던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전압을 안 줬어. 전류를 확 땡겨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줄 때 가져가지. 여기서 내가 많을 때 내가 안 가져가. 줄 게 없어. 확 땡겨가잖아. 그러면 이게 소리가 제대로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앰프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 조건이 생기냐고 하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스피커의 공진 주파수를 갖다가 드라이빙 시키면 항상 힘과 속도는 90도 이상 차가 생겨. 그러니까 스피커의 공진 주파수를 건드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줄 때 안 가져가는 거는 이해는 가. 에이씨 뭐 네가 뺄 필요 없으니까 그때가 없는데 가져가면 이제 막 난 힘이 나빠진대요. 이게 쑥 갑자기 땡겨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앰프가 더 이상 큰 용량이 더 필요한 거지. 여유분을 더 갖고 있어야 하는 거야. 얘가 미치짓을 하기 때문에. 줄 때 안 가져가고 나중에 나는 다 집에 가려는데 형 그러면 쑥 땡겨가는 거야. 그래서 앰프 출력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임피던스라는 게 이런 개념이 있다. 우리가 요걸 배웠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배운 게 드라이빙 포인트 임피던스. 0 위치에 있는 미케니컬 임피던스를 배웠죠. 그 드라이빙 포인트 임피던스. 이거는 바로 로시를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지? 네. 그렇지? 이게 줄이 무한정 길면 내가 이렇게 흔들어주면 0이라는 위치에서 흔들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면 힘을 주면 그냥 이 특성 임피던스가 그대로 튕겨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흔들어 보면 저 물질이 뭔지 아는 거. 아 저게 실이네? 이게 뭐 무명이네? 뭐 이런 거 아는 거지. 나이롱이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이게 각각은 모르지만 이 두 개가 곱하지 형태를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재밌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실이 나중에 이렇게 묶여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튕겨 나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때문에 J라는 텀을 붙고 항상. 그 다음에 로시에다가 코탄젠트 KL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길이가 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L이 생긴다. 이 로시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허스톰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임피던스 중에서 J가 붙는 임피던스를 리액티브 임피던스라 그러지. 리액티브라는 말은 요 사이가 전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이게 에너지가 맴돌고 있는 거예요, 사이가. 에너지가 전파가 돼야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되고 거기에 대한 크기 값은 코탄젠트 KL이라는 값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갖다 모세라 보면 모터가 이렇게 있거든. 여기다가 이제 실을 이렇게 매달아요. 뱅뱅뱅뱅 돌리면 실은 이렇게 계속 이제 되겠지, 그치? 이 위치에 따라서 높이 있다가 뱅뱅뱅 돌리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 이렇게 떼면 이게 이제 퍼져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이게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돌려주고, 그치? 빨리 돌려주면 어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끝하고 얘 사이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벽이 없었다고 하면 쫙 뻗어 나간다고 하면 내가 어떤 주파수로 하더라도 좀 더 로시가 다 그대로 나온다고. 네. 어떻게 흔들더라도 로시가 그대로 나와요. 이로만 가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 벽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게 재면일이 벌어져. 어떤 RPM에서는 이 모터가 굉장히 쉽게 운동을 하는 게 있고 어떤 데서는
진짜 힘들게 운동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요 사이의 길이 L하고 내가 이게 주파수가 되면 각 주파수가 나오고 주파수가 나오잖아. 그럼 파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파장 관계에 따라서 아까 KL 있잖아, KL. L분의 이게 K라는 것들은 란다분의 2파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이게 L이 곱해진 네. 거니까 란다분의 2파이 L이잖아요, 그렇지? KL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지. 파장 대비 이 길이, 이 길이가 얘가 이제 요런 4분의 1파이 지점이 오면 이 공진점이잖아. 굉장히 일하기 쉬운데 딱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지점이 있잖아. 그렇지? 여기는 무조건 이제 뭐 실이 잡혀 있으니까 움직이면 안 될 지점이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도 이제 어느 주파수가 되면 이런 모드가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나는 이거 늘어주는데 얘는 정지하래. 실은 나를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일을 하겠어요? 열나 힘들지, 이제. 그런 구간에 있다가 또 RPM 놀려지면 또 이렇게 가면 또 슬렁슬렁 하다가 근데 힘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 보면 이게 지금 끝에 이런 얘가 잡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실제로는 이런 무한벽이 아니고 질량도 있고 대시포도 있고 만약에 뭐 스프링도 질량 대시포 스프링까지 달려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주면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이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리얼텀도 있고 G에다가 이미니트럼도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임피던스가 GM0가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일 거라고. 지금은 요거만 보여줬는데 얘 단단하게 잡았던 가정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당하게 걸려 있는 거 이렇게 대충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게 드라이빙 포인트 임피던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코세라 강의 이제 1장 넘어가면 문제 풀게 돼 있는데 답을 다 풀어봤어요. 풀은 사람 손 들어봐. 얘들은 풀었잖아. 한 명 풀었네. 2장 가면 또 6문제가 있어요. 네. 몇 퍼센트 이상 풀어야 되지? 60%. 그러니까 6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한 개, 두 개 정도 틀리는 까지는 괜찮지. 3개 틀리는 거 미치수증이 안 나와. 그러면 넌 나가리. 전부 다시 돈 넣고 다시 공부해. 수강료 새로 넣는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 공부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 한 문제 정도는 내가 뭐 미쳐가지고 틀릴 수는 있어. 근데 두 문제 이상은 틀릴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 단톡방에서 서로 이제 답을 서로 교환하는 거. 형, 이거 1번 이거 답이 뭐예요? 그렇게 교환해도 되긴 됐지만 꼭 내가 뭐 이게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다 안 해봤는데. 박사님, 아까 전에 유한현에서의 가진점 임피던스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거기서 만약에 L이 거의 0에 수렴하게 짧아져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냥 J만 남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허수축에서만 남게 될 텐데.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게 이게 굉장히 작다는 거잖아. 예,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KL이 굉장히 작을 때, 그렇지? 예, 그냥 0이 KL이 0 그냥 플러스일 때. 예. 근데 그때 이제 허수축에서만 남을 텐데요. 그랬을 때 그 물리적 의미가 허수축만 남는 게 아니고 주파수에 따라서 또 다른 거지. 그 K 내가 요걸 까서 굉장히 고주파수에서 이제 뭐 약간 공유주파수는 만약에 완전히 0에 수렴하는 상태면 사실 K랑 상관없이 영의 수렴을 하더라면 굉장히 이제 뭐 울트라소닉 주파수에서 가가지고 쟤도 계속 그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예. 아까 공유 현상이 저 높은 쪽에 생기겠지. 예. 진짜 0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안 생기겠지만 그거 이제 무한대가니까 없다고 보면 되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높은 쪽에서 굉장히 높고 그럼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데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저번에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한 개 더는 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개 더 한 게 음속하고 음속의 제곱이 장력하고 밀도 관계 요거 있다 그랬죠, 그렇죠? 네. 장력하고 밀도. 그래서 내가 장력이 높아지면 기타 줄을 이야기해. 기타 줄, 그치? 기타 줄 이렇게. 기타가 줄이 6개인 건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5개인가 지금 6개 이렇게 있는데 이 마디하고 마디 사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난달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봤을 때 여기서 팩으로 가지고 줄을 탱탱하게 감아주면 얘가 커지는 거잖아. 예, 줄감기 있으면 굉장히니까. 그러면 이게 키가 커지면 음속이 빨라지면 주파수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기타줄을 맞출 때 이 원리가 여기서 옵니다. 그러면 내가 T를 4배 올려주면 C는 2배가 되겠죠. C가 2배가 되면 주파수도 2배가 되니까 한 옥타브 올라간다고. 이 장력이 4배가 돼야 한 옥타브 올라간다고. 도에서 높이로 올려.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려주면 이게 장력이 4배 증가된 거고, 이거 밀도 같은 경우는 밀도가 4배가 증가가 되면 얘가 이제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렇죠? 2분의 1배가 되면 이게 한 옥타브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높은 도에서 낮은 도까지 떨어뜨리려면 그 줄을 4가닥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주면 똑같은 힘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옥타브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파수 내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길이를 한다고 하면 얘는 굵게, 얘는 가늘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고주파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피아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내가 업라이트 피아노다 그러면 줄이 길이는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내가 뭐 지금 이거 A0부터 A7까지 막 한다고 하면 거의 7옥타브를 해도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뭐 이 밀도 있는 관계가 장난 아니겠지. 아니면 장력을 가지고 내가 7옥타브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제곱이 나오니까 완전 피아노가 이렇게 위겠지. 이쪽은 너무 장력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밀도하고 이 장력하고 관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나온 게. 아니면 이제 그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아예 저주파수는 아예 길죠. 좁혀놓으니까 아예 길게 해가지고 좀 이제 그런 게 좀 더 약간 좀 편의성이 있는 건데, 업라이트는 딱 길이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얘만 가지고 지금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에서는 음속, 밀도, 장력 이 3개 가지고 웨이브 이퀘이션이 다 나왔다고. 근데 이제 이제 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이제 밀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프레셔하고 벨로시티하고 그다음에 밀도 요 3가지 관계 가지고 또 나오는 식이 이 프레셔가 여기 이제 프레셔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밀도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그다음에 파티클 벨로시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 현 얘기가 나와서 너무 익숙해서 죄송. 친숙해서. 그러면 만약에 저 말씀하신 관계에서 물성이 완전 똑같은 현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밀도와 장력 관계만 맞춰준다면 네. 그리고 가진 점도 똑같다면 탄현했을 때 네. 현의 음색이 굵기와 상관없이 같아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다르잖아요. 음색은 다르지. 그 이유가 아까 그 현에서의 전달이 9핀파이기 때문에 그치. 그 디스퍼션이 이거는 일어나서 진짜 구핀파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가 보하고 직관되어 스트링하고가 네. 차이가 뭔지 알아요? 어떤 걸 스트링, 어떤 걸 보라 그래. 봐라 그래. 아는 사람. 이게 내가 이게 실이 있는데 톡 눌러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내가 누르는 지점에서 이렇게 다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면 실이라고 그래. 근데 내가 쿡 눌러줬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그게 보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구피파가 들어가는 거야. 피아노 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타 줄도 잘 생각해 보면 나이론 줄 같은 게 톡 누르면 이 휘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도 이렇게 완전히 다 실은 건 아니고 적당하게 이렇게 쉬어 뭐 전단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작용하고 네.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근데 실은 톡 하면 원래는 쿡 굽혀져야 된다고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룰이 적용이 되는데 그 나이론 줄만 하다가 잘 안 굽히잖아. 이게 떠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파 같은 경우는 아예 떠 있지. T자리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굽힘력이 들어간다고 하지. 그러면 고주파수에 나는 밴딩 웨이브가 여러 개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 하모닉스가 전혀 다르게 나와. 배운 구조가 완전히 달라.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전자악기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악기 싫은 거면 진도 이것이 오늘 이정 나가야 돼. 나갈지 모르겠네. 전자악기라 그래 가지고 이제 악기 소리를 할 때 이제 뼈가 있어 가지고 풀이의 급수에 의하면 사인파의 합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배음들이 1kg 넣으면 2kg, 3kg, 4kg 적당히 섞여주면 피아노 소리 만들어지겠네, 바이올린 소리 만들어지겠네 해가지고 했는데 이상하게 오락실에 나오는 그 정도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지.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 실제 피아노 소리하고 전자 피아노 소리가 너무 다른 거야.
비슷은 하지. 근데 다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실제로 물리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배수 관계가 아니에요. 1, 2, 3, 4가 아니고 1, 2까지는 맞는데 3.1, 4.2, 뭐 5.23,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 이게. 이게 다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 이게 만약에 스트링이었다 그러면 1, 2, 3, 4로 가야 맞지. 스트링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 1차 배음, 2차 배음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 그렇게 하면 당연히 1, 2, 3, 4 이렇게 가는 맞는데 이거는 스트링일 때 그런 거지. 아까 뭐 이렇게 바를 친다라든지 이게 그 밴딩 웨이브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배음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드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줄 맞출 때 막 이렇게 치면 이게 하모닉스 째봐봐. 이게 딱딱딱 이렇게 딱딱 나오나? 절대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 구조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우리가 그 물질이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책으로 배우니까 뭐 단순한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없어. 이게 뭐 그렇게 다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그 단순히 FM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주파수 합성을 해가지고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라 그래 스트럭처럴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링 베이스로 해가지고 전자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핀파가 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것도 수식으로 모델링을 해. 하다가 나중에는 에이 안 되네 샘플링 하셔가지고 다 때려봐 이렇게 해가지고 세게 때리고 강하게 때리고 전부 다 녹음해가지고 샘플링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 이거 해보니까 야 그냥 옛날에는 이게 녹음을 하려고 해서 메모리가 엄청 많아 연산량이. 근데 지금 남는 게 연산량이 충분하니까 그냥 다 집어넣어. 처음에 내가 컴퓨터 박을 처음 했을 때 우리는 다 이렇게 모듈이라는 데서 이게 아까 합성하는 기반으로 해가 소리 내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PC 기반으로 해가지고 피아노 음을 기가 피아노라는 게 있었어요. 이 기가 피아노 하면 연식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걸 피아노를 다 녹음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기가 피아노가 그 기가바이트 정도로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 하드디스크 넣어가지고 이렇게 피아노로 이렇게 하면 좀 늦게 나올 수 있지만 기가 막힌 거지. 녹음된 그대로 들은 거니까 우와 나 진짜 깜짝 그때 되게 충격이 되게 컸어. 우와 이렇게 녹음을 하면 되는 거였구나. 지금은 다 샘플링 기반으로 하죠. 자, 그럼 이제 네.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